네. 우리나라는 정말 이른바 커피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커피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커피 공화국이라는 이 타이틀이 주어진 지 꽤 됐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십니까? 저도 오늘 하루 벌써 오전에 2잔 마신 것 같아요. 아침을 시작할 때 한 잔, 또 점심 먹으면 또 한 잔. 성인 2명 중에 1명 정도는 하루에 두세 잔 마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 저도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셔야 좀 습관이라는 어떤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생각도 되고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보니까 40 대, 50 대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죠. 우리 유튜브 채널의 주 구독자층이 40-50 대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계신 그분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입맛이 또 고급스러워진다. 스페셜티 커피를 찾고 고급 커피를 찾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가?' 하는 의문을 좀 가졌는데 제가 이 감각이 좀 되게 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제 뭐든지 맛있어서요. 맛없는 커피가 없고 맛없는 음식이 없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렇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고급 커피를 좀 찾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커피 공화국 혹은 카페 공화국. 자고 나면 커피가 생겨난다. 커피숍이 커피 전문점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국내 성인 1 인당 커피 소비량이 1 년에 350 석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른데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세계 성인 평균이 132 잔이니까 우리나라는 한 2.7 배나 1 인당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커피 공화국답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커피 빈을 생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커피를 어떻게 합니까? 수입합니다. 커피 수입량도 계속 늘어납니다. 커피 수입량도 늘어나지만 커피 수입액이 차지하는 그 금액도 계속 늘어납니다. 커피 중량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20 년에서 23년 사이에 커피 수입량, 중량은 요렇게 늘었는데 금액은 더 껑충 뛰었죠. 이게 무엇을 뜻해요? 커피 빈 가격, 커피 콩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커피 빈 수입이 많고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서 커피 빈을 생산하는 그 농장에 이 자연재해가 있으면서 커피 빈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메뚜기 떼 출범 이게 다 이상 기후 현상이에요.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커피 생산량은 좀 주춤해지는데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주요 신흥국들이 중산층이 좀 늘어나면서 기후식품을 찾는 현상도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제동이 걸릴 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커피 수입량이나 액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커피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는 1 인당 커피 수입액 1 인당 커피 소비량을 말씀드렸는데 나라별 카페 커피 시장 규모.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 커피를 뜻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차 마시는 문화가 좀 많아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요. 그죠? 1억 2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커피 시장 규모가 작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카페 커피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어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커피 전문점도 고가형이 있고 저가형이 있어요. 그 고가형 수요도 늘고 저가형 소비도 느는데 중가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소비도 양극화되는 거예요. 커피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커피 수요만큼 커피 전문점이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1-2-3 편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창업과 폐업의 주인공이 또 커피숍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커피 매장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앞에 3 편에서 말씀드렸던 70 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오면서 고민하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저비용으로 또 큰 노하우 없이도 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X세대의 창업에 대한 관심 보신다면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 3년 이내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28.8%, 4에서 9년 정도 더 창업 준비를 하다가 창업하는 그 정도가 51%, 10년 후 창업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X세대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평균 6.2년 정도 걸린다. 그럼 6.2년 정도 창업을 준비하는 거죠.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X세대의 이 창업 관심을 보면 관심 업종이 1 위가 요식업이에요. 식당, 카페입니다. 이 식당, 카페가 요식업이고 앞에 말씀드린 카페가 요식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식당만 요식업이 아니라 카페도 요식업이에요. 2 위가 도소매, 판매업이죠. 3 위가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미용실, 세탁소, 빨래방, 노래방 이런 것들이 됩니다. 주요 기술들이 있다면 IT, 정보통신업도 있고요. 뭐 교육업으로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데 주로 이 1-2-3 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특히 1 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요식업이 많습니다. 근데 요식업에 관심 갖는 이유가 뭘까? 이 X세대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서. 조사를 했더니 39.9%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왜? X세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실 때 계속 뭐 하셨어요? 하루에도 2잔 이상 커피를 드셨거든요. 커피에는 모두가 관심 있는 거. 커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요? 저도 커피에 관심 있는데. 관심 있죠.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라서. 또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일 공부를 해 봐서. 또 해당 업종을 하는 가족 지인이 있어서. 매출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 요식업은 특히 평소 관심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고, 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도소매업은 해당 업종과 관련해서 일을, 혹은 어 도소매 유통업의 직원으로 종사를 해 봤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업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요식업, 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 평소 관심 있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도전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커피 가맹점 수가 치킨집을 추월했습니다. 22 년부터 추월했어요. 22, 23, 24년 동안 커피 가맹점 수가 치킨집을 추월해서 커피 가맹점 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커피 원두 가격은 올라갔어요. 자, 그럼 뭘 얘기합니까? 제가 1-2-3 편에서 강조했던 가뜩이나 과밀화됐고 하나의 골목에서 커피숍 하나만 있을 때는 매출이 뒷받침되죠. 근데 커피숍이 2개 생기면 2개 두 개 생기나 하나 있으나 그 골목에서 발생하는 그 커피 매출액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생기고 3개 생기면서 2 분의 1, 3 분의 1로 전체 매출을 나눠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정비가 줍니까? 고정비는 안 줄어요.
고정비는 안 주는데 원두 가격은 올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변동비는 올라가요. 전기요금 올라가요. 가스요금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는데 고정비는 안 주는데 과다 경쟁이니까 매출이 주는 거죠. 순이익이 주는 거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의 창업 개수와 폐업 개수를 비교해 보면 이제 폐업 매장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져서 창업률, 폐업률을 계산해 보면 물론 창업률이 폐업률보다는 높지만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24년까지는 창업이 굉장히 많아 커피 창업이 많아졌어요. 근데 더 이상 많아지기 어려울 만큼 창업이 있어요. 그 창업과 폐업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제 25년 정도는 폐업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창업보다. 그러니까 창업과 폐업이 같이 많아지는데 창업은 더 일어나기 어렵고 폐업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25년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4분기 외식업 매출 추이를 볼게요. 제가 1편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내수 시장이 줄어요. 내수 경기가 위축이 돼요. 소매 판매액이 3년 연속 감소해요. 소매 판매액이 감소할 때 뭐부터 줄여요? 어려우니까. 예, 외식 소비를 줄여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소비가 주는데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줄어요? 네. 카페를 중심으로 줄어요. 왜 줄어요? 줄일 수 있는 품목이니까. 줄일 수 있는 품목부터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쌀 소비를 줄이나? 쌀 소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줄이죠. 외식 소비를 줄이고 소고기 소비를 좀 줄이고 돼지고기 소비를 늘린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걸 줄이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그리고 하나 비교해 보시면 서비스업 매출도 주는데 어디가 극단적으로 줄어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줄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어드는 영역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치제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소비가 사치제적 지출이 있고 필수제적 지출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경기가 어렵고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때 필수제적 지출을 줄여요. 사치제적 소비를 줄여요. 사치제적 소비가 줄죠. 이게 이게 탄력성이 훨씬 커요.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고 그리고 대거 이 전체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은퇴가 본격화됐고 한 향후 10년 동안은 대대적으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할 텐데 물론 이탈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정년이라든가 또 재취업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인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데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3편에서 분석해 드린 것처럼 특히 X세대 70년대생이 아무래도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양 부담을 안고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바로 창업하는데 바로 창업할 때 뭔가를 준비해서 창업하기보다는 특별한 준비 없이 특별한 기술 없이 가능한 사업을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카페 창업이었던 것이다. 또 외식업 창업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려요. 요식업. 그래서 이런 영역의 창업을 하고 근데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카페 창업이 활발해지고 과밀화되었어요, 이제. 과밀화되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창업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과밀 경쟁, 과다 경쟁이 이어지니 누군가는 낙오되는 거죠.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매출 그러니까 한 개 카페의 총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세 개
카페의 총 매출액이 300만 원일까요? 100만 원 조금 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카페가 가져가는 매출액은 3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100만 원이 턱없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 이상으로 수요가 늘어날까? 경기 침체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카페만 살아남고 나머지 카페는 계속 폐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 폐업이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창업과 폐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국면이 지금 이 시점이다. 그리고 24년부터 25년 그리고 2026년 혹은 2030년까지는 창폐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영역이 또 카페인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 하에서 결과적으로는 X세대들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완전히 나온 인구 구조적인 변화. 그 시점이 일어나는 약 10년 후 2035년 이 정도 되면 대거 X세대가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M세대도 나가겠죠. 근데 대거 나가는 그 비중이 줄고 그리고 그러니까 창업하는 비중은 줄고 폐업하는 비중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게 교차되는 국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경제 상황을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고용 창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self-employed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고용한 겁니다. 한국 경제가 고용 창출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용하는 것을 선택한다. 자영업을 선택한다. 이런 구조에 놓여 있고 커피 창업도 외식 창업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앞서 말씀 중간중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임을 직시하고 창업 여부를 준비하실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정부는 또 정치인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중산층이 창폐업을 반복하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회적 손실을 만들지 않도록 그 요인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까를 고심해서 정책 제도를 완성하는 구조적인 대응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끝으로 두 가지 공지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세 차례에 걸친 무료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3월 9일, 25일, 또 4월 9일에 세종시, 부산시, 서울시에서 각각 강연을 합니다. 이광수 대표님과 이 오프라인 특강, 무료 특강을 기획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은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함께하는 오피셜 클럽을 이미 런칭했고 이미 많은 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있는데 매일 경제 정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 또 매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줌 수업을 통해서 질의응답하고 싶으신 분들 또 매월 만나서 대면으로 오프라인 특강을 듣고 경제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싶은 분들 그런 여러분들 이 오피셜 클럽으로 노크해 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유튜브로는 좀 한계가 있을 법한 그 소통이 이 오피셜 클럽에서 더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노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